서학개미의 꿈은 미국 주식시장에서의 수익이겠죠. 미국 증시 흐름부터 이슈까지 한 큐에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지역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간밤 뉴욕 증시는 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은 상황이 조금 나아졌을까요? 먼저 다우존스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42,168선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나스닥 지수도 보겠습니다. 현재 0.46% 빠지고 있습니다. 17,825선 지나갑니다. S&P 500 지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약세를 보이면서 0.24% 떨어지는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현지에서는 지금 어떤 이슈가 핫하게 떠오르고 있을까요?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시죠? 유선남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 미국의 9월 ADP 비농업 고용 건수가 나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이외에 또 주목해야 하는 일정이 뭐가 있을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오늘 여러 가지 지표들 발표가 있을 텐데요. 그 전에 앞서서 가장 먼저 ADP 비농업 고용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였던 12만 4천 건보다 높은 14만 3천 건이 나오면서 전달에 10만 3천 건에 의해서 커다란 비농업 고용 지수 상승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ADP의 치프 이코노미스트가 얘기를 하기를 현재 고용 자체가 많이 강화가 됐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임금 상승이 있었던 상황은 아니다. 현재 사람들이 직장에 있으려고 하고 직장을 떠나는 사람들에 비해서 임금 상승이 거의 커다랗게 보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또한 여기에 대해서 섹터별로 고용에 대한 결과가 나왔는데 인포메이션을 제외한 모든 섹터에서 감소가 나왔고 특히 건설 쪽과 에듀케이션 그리고 레저 쪽에서 커다란 고용이 상승이 있었다라고 밝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을 제외하고 오늘 발표될 지표로는 원유 재고가 있고 또한 테슬라 쪽에서는 인도량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테슬라 인도량에 대한 발표는 예상치보다는 높은 수치가 나왔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수치가 예상치와 그렇게까지 차이가 않는 지표가 나오면서 현재 테슬라가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인도량이 상회할 거라고 예상했던 시장은 테슬라의 주가를 하락적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테슬라 모델 3와 Y에 대한 인도량은 예상치 상회, 다른 모델들에 대해서는 예상치를 하락하게 되면서 전체가 관련해서는 상회지만 아슬아슬하게 상회하는 지표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에서는 실망 매물들이 소폭이나마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비농업 고용 건수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미국 경제가 조금 나아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미 대선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부통령들의 TV 토론이 지난 1일 진행이 됐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갔나요? 네, 일단 제이디 벤스와 팀 월즈 사이에서 부통령 토론이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경제 토픽과 이민 그리고 낙태 여러 가지 토픽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눠졌지만 상당히 굉장히 상식선인 선에서 토론이 이루어졌다라는 평가가 좀 있었습니다. 특히 제이디 벤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얘기할 거라는 생각과는 다르게 생각보다 소프트한 톤을 유지했다라는 평가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제이디 벤스가 소폭이나마 자신이 조금 더 유리했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CNBC 쪽에서 토론을 본 사람들 대상으로 여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제이디 벤스가 1%가량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았다라고 해서 발표가 되게 되면서 소폭이나마 제이디 벤스 쪽에 판정승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이디 벤스의 이미지 개선에는 성공을 했지만 이게 트럼프 쪽에 유리한 방향으로는 가지는 않았다라는 평가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하면 이번 토론에서 나오게 됐던 주제 중 하나인 아무래도 트럼프가 대선 때 불복했던 것에 대한 내용 혹은 이상기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조크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요거는 그냥 말도 안 되는 허위 루머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발표가 되게 되면서 토론에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아무래도 트럼프 쪽에 커다란 플러스가 되지는 못했다라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뜨거운 토론이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초박빙 승부가 이어지면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한편 중동 지역의 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이란이 이스라엘의 미사일을 폭격했는데요. 이스라엘이 재보복을 경고했다는 소식입니다. 어떤 이야기죠? 네, 어저께 기준으로 사실 장 전부터 미사일 공격에 대한 루머가 뜨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악재로 작용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어제 주가 하락에 미사일 공격으로 나오게 되게 되면서 어제 주가 하락을 견인하기도 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현재 중동에 대한 확정 공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란이 이스라엘에게 미사일 190발 정도로 미사일을 공격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네타냐후가 유감을 표현하면서
일단은 인명피해가 거의 없이 막았다라고 발표가 나왔고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보복을 꼭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이고, 미국 쪽에서도 현재 이란이 이렇게 공격을 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현재 중동 확정의 공포가 나오게 되면서 유가가 크게 상승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유가 같은 경우는 72달러 언저리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전달에 비해서 거의 2달러가량 상승한 모습이 나오면서 최근에 지속적으로 하방 압력을 주고 있는 유가 관련한 증산에 대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고 전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중동 지역의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아시아 증시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 홍콩 증시는 나홀로 뜨거운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네, 일단 경기 부양책이 사실 저번 주 내내 발표가 됐었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 심리와 외국인 투자 자금이 크게 상승하게 되면서 특히 경기 부양 수혜가 예상되는 부동산 업종과 그리고 주식 관련된 후트라든지 이제 중국판 로빈후드라고 불리는 후트라든지 아니면 이커머스 쪽이 크게 상승하게 되게 되면서 중국주들이 어제 기준으로 홍콩 지수 기준으로 7%가량 급등했다라는 지표가 발표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로 인해서 현재 중국의 억만장자들의 돈들이 사실 7일 새 이제 상위 54인에 대해서 자산들이 1,300억 달러가량 약 172조 원가량 불어난 것으로 발표가 되면서 사실상 유동성 공급이 모든 돈들이 중국의 억만장자들에게 가는 게 아니냐라는 내부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좀 관찰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발표한 추가적인 부양책, 정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리 인하와 또한 대출 우대 금리 인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추가적인 부양책들이 이번 해에 마무리가 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부양책 덕분에 홍콩 증시도 덕을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난 월요일 미 동부항만의 파업이 시작될 거라는 소식을 전해주신 바 있는데요. 예고했던 대로 오늘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가 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미 동부항만에 대한 파업이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매일같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매일 약 3억 달러가량의 피해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한 이것뿐만이 아니라 앞서서도 얘기를 해주시긴 했지만 결국 이런 파업에 대한 영향 자체가 일주일만 파업하더라도 한 달 이상 물량이 밀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만약에 2주 이상 밀리게 될 경우 현재 배달되어야 될 컨테이너들이 사실 1월까지 밀릴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오게 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우려가 섞인 방향으로 여기에 대해서 시선들이 가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코스트코도 어닝에서 발표를 하기를 단기적인 파업은 아무래도 큰 영향이 없을 정도로 대비를 해놨지만 단기적인 파업으로 이어지게 될 경우 추가적인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명확히 하게 됐습니다. 네, 부정적인 영향이 예견되는 만큼 아무쪼록 원만히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나이키 소식 준비해 주셨는데요. 이 나이키가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분기 매출을 발표했죠. 이 때문에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가 크게 하락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나이키의 어닝 발표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상치를 하회한 매출이 나오고 예상치를 상회했던 EPS가 발표가 된 상황인데요.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이키 브랜드, 디렉트, 도매, 컨버스에 대한 매출이 전년 대비 크게 감소했고 지역별 성과도 좋지 않았으며 제품 카테고리별 매출도 장비 빼고는 신발과 의류에서 전년 대비 11%씩 감소하는 추세가 나오게 되면서 나이키의 실적이 좋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CEO가 들어오게 되면서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을 생략하고 새로운 CEO에게 좀 더 모든 것을 맡겨줬으면 좋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가이던스가 발표되지 않은 점까지 합쳐서 전체적인 주가가 하락하는 방향으로 아마 어닝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범을 보자면 나이키가 온라인으로 판매를 가속화하게 되면서 마진율이 크게 올라서 전년 대비 120bp 상승한 45.4%에 해당하는 마진율을 기록했다라는 지표를 발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산남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